안녕하십니까. 8천만의 청지기 엄길청의 머니 캐리어를 진행하는 글로벌 애널리스트 엄길청입니다. 글로벌 경제 동향을 살펴봐 드리고 특히 투자 정보나 사업 정보들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저의 독립미디어 유튜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이 이제 새해가 신년도 지났고 또 우리의 고유한 명절 설날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대개 이쯤 되면 이제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한 해가 어떻게 될까, 또 사업이나 투자의 기회는 어떤가, 가격들은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나름대로의 전망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최근 들어서 점점 이 글로벌 경제를 공부하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분석과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돈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데는 1980년부터 약 2000년 부근까지 있어온 이른바 신경제의 경제적 패착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신경제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기계나 산업을 통해서 생산하고 이익을 만들기보다는 금융이나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이익을 만들고 사회를 운영해 보려고 했던 그런 데서 온 사회적 반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금융시장을 좀 육성하고 서비스 산업을 좀 더 키워서 이 대열을 좀 앞장서 보려고 노력을 하던 중에 선도그룹이 이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그나마 지키고 있던 제조업의 힘으로 이렇게 이 위기를 다른 나라보다는 비교적 안정되게 지키고 있는 것은 그나마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진 국가들, 우리보다 앞선 선진 국가들이 신경제로 가다 말고 지금 모두 대어각성하고 제조업의 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보고 계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그것이 중국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간다,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이제 물건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게 공간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에서도 지금 블랙시트를 통하여 다른 유럽 나라들하고의 거래를 끊으려고 하는 것은 영국 내의 생산 시설을 회복하고 공급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처럼 요즘 한창 공장을 짓고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서양으로 동양으로 아프리카로 물건을 보내고 있는 신흥 공급 국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아마 부득이하게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 고급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중저가 물건도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다행히 하이브리드한 힘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힘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조금 달라진 점은 수출 실적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2009년 이후에 사실은 어부지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한 수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 내부의 이익도 많이 늘어나서 국가도 수익이 좋았고 특히 무역 수지 흑자가 꾸준히 유지를 해왔습니다. 요즘 이 사회복지 정책이나 또는 새로운 사회균형 정책에도 재정이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모아둔 무역 수지 흑자분, 재정 흑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일에 우리가 이것이 수출 기조가 좀 더 무너지고 무역 수지 흑자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껏 만들어 놓은 이 사회 안전망들 또는 이른바 균형 정책들이 상당히 실현하기가 어려워지는 또 하나의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사회평등 정책에 관심이 큰 정치인일수록 수출 경기나 우리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는 그 어느 정치인보다도 더 높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수출의 기회를 보자면 신기술 제품, 첨단 기술 제품에서 저는 관찰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8대 그 미래의 기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뭐 차세대 반도체도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뭐 헬스케어도 있고 다양하게 로봇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빠른 생산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제조에서 저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이들 그 신기술 제품들이 첨단 제품들이 전체 수출 차지하는 비중도 이미 10%가 넘어서 곧 20%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속도이고 정말 그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또 수출 국가도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이라는 가까운 나라가 우리 물건을 가져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또 중국이 어려워지면서 그 타격이 클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그 이상으로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출이 또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런 신기술 제품들의 시장 다변화가 잘 되고 있는 점은 올해 들어서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원유 가격이나 또는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르게 되면 우리는 수입량이 늘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재정이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인해서 원유값이 조금 올라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장기적인 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탈에너지, 즉 에너지를 적게 쓰거나 안 쓰는 쪽으로 기술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등의 기술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원유가 이전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다. 저는 대략 배럴당 80달러 이상은 크게 오르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물도 구리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는 지금 올라 있지만은 이 역시도 신소재 등의 등장으로 이전보다는 전통 광물들의 수요가 그렇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자재 값이나 물가도 조금은 안정을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도체가 연초 들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 반가운 일이고 이것은 또 역시 앞서 말씀드린 신기술과도 연관되어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2020년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나 또는 각종 자산시장의 가격 전망은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내의 경제 상황이 수출을 중심으로 조금만 더 반도체가 1, 4분기를 이끌어준다고 하면 한 2, 4분기쯤 가면 말씀드린 신기술 제품들의 합류에 의해서 성장률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2% 정도 성장률은 우리에게 온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한 2.5에서 2.6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정부가 경기에 활력을 넣는 쪽에 노력을 해준다면 하반기에 가서 2.2, 2.3 정도의 성장률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2020년 투자 기상도는 대체로 맑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길청의 머니캐리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